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주식해서 여행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대명절 중에 하나인 설이 있습니다. 이 평년보다 연휴가 긴 때문일까요?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주식해서 여행가자는요, 이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이나 이 친척분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이 여행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저희가 두 가지 종목으로 찾아뵙고 있죠. 또 이번 주에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알짜배기 종목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주식해서 여행가자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행지와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명절을 맞아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명절이라 그런지 오늘따라 더 멀끔해 보이시는 게 이 타이도 못 보던 새로운 넥타이를 메고 오신 것 같아요. 멀끔한 건 뭔가요? 네. 말끔하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멀끔이란 건 새로운 네. 신조어인가요? 왜 제가 좋은 말로 인사를 드렸는데 초반부터 저에게 공격을 하시네요. 그냥 네. 예, 조금 좋은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혀가 네. 꼬이는 거 이해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그럼 좋은 말을 하지 말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농담입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괜찮아지시겠죠? 네. 아무튼 네. 또 오늘 또 월요일이고, 예, 녹화 날 기준으로 월요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주초에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넥타이를 메고 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예, 일정이 없는 때는 조금 프리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래도 직원이죠. 예, 직원이다 보니까 예, 깔끔한 복장, 깔끔한 외모 필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설날에 네. 막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뭐 오늘따라 이렇게 굉장히 단정해 보이시는 게, 네. 예, 뭐 명절이 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부장님 저희가 항상 시작하면서 이 저번 주에 종목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리뷰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리뷰하면서 조금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부분은 이제 네. 지금 녹화 날 기준으로도 좀 날짜가 짧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가장 큰 핵심은 낙폭 과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낙폭 과대를 얼만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네. 종목을 보다 보니까 둘 다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근데 코스닥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그러니까 즉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라는 또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 코스닥에서 이틀째 상한가 들어가면서 관련됐던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는 계속 부각을 받고 있고, 나머지 안 좋은 종목들은 또 안 좋게 가고 있고, 그런 시장이 한쪽으로 쏠림이 좀 심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도 일단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오늘 종목들 지난번에 낙폭 과대였던 만큼 오늘 이따가 잠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오히려 낙폭 과대 때문에 또 메리트가 발생하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먼저 게임빌이었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 지난주 녹화 일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오히려 좀 더 밀렸죠. 더 밀려서 한 단계 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 업종이 지금 안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게임 업종이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는, 그러나 즉 한쪽으로 쏠려서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부각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때를 경계해야 되겠죠. 이런 때 보통 보게 되면 매매를 할 때 보시게 되면은 가는 종목이 간다, 가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또 대세가 바이오주니까 그쪽에 대해서만 계속 또 신경 쓰시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커져서 올해 같은 경우 게임빌이 실적 올해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역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점에서 잘 사면 낙폭 과대를 빌미로 해서 강하게 오를 때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12만 4천 원 단기적으로 어떤 낙폭이 좀 커져서 가격 메리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까지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하대에서는 한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우리 단기 낙폭 대비해서 반발매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모습까지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가는 쪽 말고 소외된 쪽 부분에 대해서는 낙폭이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 번쯤 신경을 써볼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관점 쪽으로 언급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핀테크 관련돼서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죠. 그러다가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좀 주춤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또 보고 싶어하는 쪽만 보다 보니까 네. 또 소외되는 측면들이 강한데,
오히려 이런 측면들 보게 되면 지난번 저점대 부근 약 한 3만 원대 부근이 이탈한다. 그러게 되면 올해 또 가격 메리트가 커지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과 함께 박스권의 하단부다 보니까 어떤 가격을 이용해서 약폭이 큰 부분들을 좀 이용하는 전략, 뭐 박스권 하단부 전략 이런 것들과 다 통틀어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 조금씩 비중 늘려서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오지 않나 이런 관점 쪽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막 또 뜨거워지고 있는 어떤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서 네. 오히려 더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를 좀 집중하는 전략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가운데 연휴가 껴있죠. 네. 그래서 설 연휴 동안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약간 또 다시 돌아보는 계기. 그래가지고 계속 가는 종목들 이제는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리고 좀 많이 좀 빠진 종목이 뭘까? 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아마 연휴 이후에는 좀 다른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일단 이것들은 좀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 종목 리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네. 두 가지 종목 모두 이 박스권 하단 메리트를 이용해서 오히려 조금 더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행지는요, 이 설날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별해 봤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여행을 갈 때는 어떤 특정한 한 곳 여행지로 선정해서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이 명절을 맞이한 만큼 가족이나 친척분들 다 같이 모여서 이동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바로 전국에 걸쳐서 있는 이런 궁이나 또는 이제 민속 박물관으로 소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 광범위한 내용으로 설날에 가볼 만한 곳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맨 먼저 설날에 가볼 만한 곳 특히 아마 녹화 끝나고 이번 주 내내 이제 이제 설날에 대한 얘기와 설날에 가볼 만한 얘기들로 이렇게 짜여지는 구조다 보니까 아마 딱 좋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설날에 가볼 만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처음에 딱 한 군데가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어딜까요? 목욕탕이죠. 목욕탕이요? 예, 목욕탕이고 네. 찜질방이고. 예, 그래도 여러 친지분들과 가족분들을 오랜만에 뵙는데 일단 몸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또 차례상을 또 좀 단정한 마음으로 하려면 이제 몸부터 깨끗이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목욕탕이 붐비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설날 가볼 만한 곳 근처 목욕탕 쓰면은 이게 주식회사 여행가자가 좀 이상한 주식회사 목욕탕 가자 이상한 부분이죠. 예, 또 이름 바꾸시네요, 이번 주도. 네, 네. 다양하게 변화할 줄 알아야 예, 시대에 맞춰서 변화할 줄 알아야 그런 네. 상황인데 일단 목욕탕 꼭 가시고요. 그리고 또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명절하게 되면 두 가지는 가장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추석과 설날. 그러면 그때 그래도 어떤 또 새롭게 몸가짐을 다르게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먼저 목욕탕을 먼저 꼽고 싶습니다만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은요. 그래서 설날에 가볼 만한 곳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오늘 드리겠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특히 가급적이면 서울 쪽을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좀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에 남아있으리라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렇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방송 전에 네. 어떤 그 자료를 드렸을 때 전국에 걸쳐서 있는 네. 어떤 박물관이나 아니면 이제 뭐 한옥마을 위주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네. 이제 수도권 위주로 재편집을 해서 오늘 주셨더라고요. 예, 그런 거 있으시면 보강해서 말씀해 주시죠. 뭐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수도권. 사진 방송 참 좋네요. 네, 그렇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가고 네. 싶은 것만 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서울 만약에 뭐 이번에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뭐 해외 여행 또 이번 1월 달도 보니까 해외 네. 출국자 수가 상당히 한 20% 이상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2월 달도 더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역대 최고치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요. 예, 잘 다녀오셔서 네. 예, 건강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서울을 지키겠다, 아니면 한국을 지키시겠다, 한국에서 좀 여유 있게 좀 휴일을 즐기시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더 가보실 만한 곳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면요. 먼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 설날 당일이죠. 하루 무료 개방이 된답니다. 보통 과거에는 한복을 입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명절날 고궁이 무료였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이번에는 그랬었죠. 창덕궁 후원을 제외하고는 경복궁이 하루 무료다 보니까 어떤 편하게 한번 또 고궁나들이 이럴 때 보통 또 서울시내도 그렇게 막히지 않은 가운데 한번 좀 이렇게 좀 고즈넉하게 다녀오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종묘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설 연휴 기간 2월 18일부터 22일 동안은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종묘 같은 경우는 사진 찍기에 또 유명한, 특히 이제 겨울철이긴 하지만 사진이 잘 나오는 고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복궁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이런 명절 때가 되면은 아무래도 주관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경복궁에도 온돌 체험 같은 경우도 있고 세배드리기 행사. 그래서 세배드리면은 어르신 분이 계시겠죠 거기. 그래서 덕담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 앵커님한테는 세배를 드린다. 그러면 올해는 살 좀 빼야겠어. 뭐 이런 얘기들.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덕담이다 보니까 원하시는 거죠, 않습니까? 원하시는 거. 저요? 네,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세뱃돈 안 주시나요? 혹시? 세뱃돈 말고 덕담으로, 예, 덕담으로 대체합니다. 네. 혹시 저한테 세배면 세뱃돈 드릴게요. 아 네, 그래요? 그만할게요. 인사하러 드릴게요. 네, 인사 잘,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밖에 덕수궁도, 예, 덕수궁도 무료 개방한다니까 코스를 이렇게 한번 쭉 이제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돌아보시게 되면 서울 나들이 한번 하루쯤 한번 계획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경복궁이나 뭐 덕수궁 걸어서 다녀도 뭐 30분 정도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명절을 맞아서 좀 걷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날씨만 안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어떻게 되죠? 아직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렇게 큰 추위가 있다는 뉴스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눈이 오면 어떡 하시려고요? 눈이요? 네, 강추위, 눈 오고, 눈보라. 갑자기 폭설 오고 이러면요? 네, 그러면. 그럼 이제 기상청에 제가 다시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한 방송이 되죠. 네. 네. 아무튼, 예, 날씨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제 보니까,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네. 지난 주말 보니까. 2월 15일 일요일이었죠? 그렇죠. 거의 뭐 봄날인 것처럼 따뜻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따뜻해서 저도 네. 이 평소에 습관대로 이제 겨울 외투를 입고 외출을 했는데 네. 덥더라고요. 계속 그렇죠. 걷다 보니까. 더우면 네. 또 올라오다 보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시죠? 피부 오늘 관리도. 상당히 저에게 공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충고입니다. 네. 충고, 조언, 어드바이스. 예. 뭐 명절을 맞아서 좋은 덕담을 해주시는 덕담, 건가요? 예, 아예 네. 덕담으로 알겠습니다. 뭔가 덕담의 의미가 바뀐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시고요. 또 보다 보니까 또 지방 쪽에서도 조금씩 있습니다. 보니까 영릉이라고 하죠. 특히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데 여기도 행사가 또 많고요. 특히 현충사, 충남 아산이죠. 예, 그리고 충남 금산에 700의총 이런 데서는 똑같이 뭐 윷놀이와 투호, 예, 이런 쪽에서 전통놀이와 관련돼서 또 이제 그 관광객들을 받으시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혹시 근처에 또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근처에 계시게 되면 방문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또 서울이 좀 텅 비겠죠. 그러다 보니까 텅 빈 서울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다채로운 행사, 박물관이나 미술관 쪽에서 행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네. 보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예, 용산에 있죠. 그렇죠. 예, 여기서 전통놀이 한마당이라고 해서 19일부터 20일까지 어떤 또 관련된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북청 사자노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19일부터 20일 양 이틀간 펼쳐지는데 사자노름이란 것 아시죠? 사자탈 쓰고 그게 우리나라 전통 놀이인가요? 저는 왠지 중국 영화에서 많이 봐서 중국 문화이지 않나 싶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검색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여기까지는 조사를 안 하셨군요. 그렇죠. 근데 북청 사자놀이 말 그대로 북청 사자놀이 우리나라 말이다 보니까 어떤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소화를 했겠다라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예. 네. 그래서 함경북도 쪽에서 예, 이어졌던 놀인데 이쪽에서 뭐 잡기를 물리치고 그리고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국 쪽이죠. 한국의 토속 놀이죠. 예. 그런 쪽으로 이어지고요. 또 하나 국립민속박물관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화문 옆에 가시게 되면은 국립현대미술관 옆에 또 자리 잡고 있는 박물관이죠. 여기서도 18일부터 22일까지 설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데 여기 양띠해를 맞이해서 양과 관련된 민속체험 그리고 설 세시풍속 관련돼서 한 32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저도 가볼 예정입니다. 가서 그래도 가보면 또 거기도 안에 약간 또 사진 찍기도 좀 좋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죠.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 한번 좀 가족끼리 즐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런 때는 또 미술을 빼놓을 수가 없죠. 미술관. 그리고 특히 예술의 전당도 제가 조사를 네. 하려다가 말았었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는 것 같아서
딱 여기서 잘랐습니다만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 미술관 좋아하십니까? 그냥 평범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고요. 뭐 네. 자주 가는 편도 아니고요. 아, 그러세요? 네. 조금 안목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미술관 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인사동 가시게 되면 갤러리나 네. 아니면 이런 또 보통 보게 되면은 칸딘스키전 하면서 무슨 어떤 이름을 보셨나요? 아, 그럼요. 미술관을 자주 최근에 가는 편 본 게 그거죠. 아니죠. 아닌가요? 다 까먹었습니다. 예, 가서 아이들 쫓아다니라고 바쁘다 보니까 그러다가 쫓아다니다가 딱 미술품 보면서 잠깐 끄덕끄덕하고 또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예, 네. 아무래도 좀 운동을 하게 되죠, 미술관에서. 예, 근데 한 번쯤 시간 되시게 되면은 이제 좀 정리하면서 좀 감성도 키우는 그런 차원에서는 미술관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이쪽이 이제 과천과 서울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미술관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무료로 개방한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혹시 가셔서 이제 어떤 입장료 내셨던 부분을 좀 빼고 뭐 구경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보시면 되는데 과천관 같은 경우에는 20일에서 21일 보게 되면은 다 같이 돌자 미술관 한 바퀴. 이름도 잘 지으셨네요. 네. 이런 쪽에서 또 행사도 진행이 되니까 네. 이것도 한 번씩 좀 다녀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설 연휴를 통해서 어떤 감성도 풍만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여행보다는 나들이겠죠. 나들이 측면에서 한번 서울 근교 중심으로 한번 다채롭게 한번 짜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소개해 주신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박물관도 함께 또 궁궐도 함께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전국적으로도 이 국립박물관에서 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이 국립 뭐 전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또 국립 그 김해박물관에서도요. 이 떡매치기나 뭐 투호놀이 이런 설날 행사와 더불어서 이 양띠를 맞아서 양띠 이 관람객들에게요. 이 양의 그 복조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선물로 무료로 준다고 하는 행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신분증 지참하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신분증을 지참해서 이 양떼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네. 이 복조리를 무료로 주는 행사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뭐 또는 뭐 가훈 써주기 이런 것도 이 박물관에 같이 한다고 하니까요. 네. 해당 지역에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은요, 이 가족과 함께 이 박물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시는데 또 네. 박물관이 있으시죠? 예, 제 고향은 이 충북 청주인데요. 네. 청주 박물관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네. 이 청주에 사시는 저희 고향, 저희 분들, 네. 갑자기 제 고향을 밝히게 됐는데, 여기 사심이 함께. 들어가시네요, 또 갑자기. 네, 오늘 사신방송, 저희 둘 다 사신방송 진행 그러네요. 중인데, 네. 사실 지금 제가 짧게 소개해드렸지만, 이 전국적으로 국립박물관들이 다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 해당 네. 박물관이 전부 다 이 비슷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곳에 박물관 있으시면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종목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의 준비된 첫 번째 종목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도 두 종목입니다. 네. 두 종목인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코스닥 쪽이 여전히 강세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종목들 변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눈에 띄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한번 사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뺐습니다. 일단 너무 또 과열되는 국면 쪽에서 같이 진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또 매매했다가 빨리 또 빠져나올 수도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네. 어떤 그렇게 맞지 않는 흐름이 아닐까 싶어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두 종목인데 두 종목 다 약간 스마트폰 관련된 IT 부품 관련된 좀 특화된 부분 쪽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 영백CM입니다. 네, 이름이 특이하시죠? 네. 영백CM. 네,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게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작년에 12월 29일 날 상장한 회사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서서히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2004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네, 그래서 중국 생산법인을 합병하면서 그래서 인수했죠. 그러면서 관련돼서 좀 약간 영역을 키워가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휴대폰용 진동 모터,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진동 모드죠. 진동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바로 부르르 떨리게 되겠죠. 근데 떨려도 요즘에는 옛날처럼과 달리 다양한 모드로 떨리죠. 네, 뭐 부르부르 이런 식으로 떨리고, 네, 네. 이제
또 해드릴까요? 아니요. 네, 그만할게요. 네. 네, 좀 추해 보입니다, 사람이.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진동 모터도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런 쪽에서 지금 주된 생산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로 매출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거의, 이제 매출이 강한 흐름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 쪽에서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또 다른 신제품 쪽,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로의 매출이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다양한 변화를 좀 다변화를 좀 꿈꿔야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어떤 웨어러블 쪽, 그러니까 즉 그 보통 얘기하는 뭐 시계죠. 뭐 아이워치 같은 그런 네. 시계라든가 아니면은 의료기기 쪽으로 좀 다변화된 정책 쪽으로 어떤 수주처를 좀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올해 들어오면서 수주에 대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도 기대감이 좀 커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실적 흐름들을 잠시 보도록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데 시가총액이 32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201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52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흐름들 작년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아직 명확하게 실적 흐름들의 구분이 나오진 않는데 여전히 순이익 쪽에서 보게 되면은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요. 물론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의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 흐름들이 확인되게 되면 이 회사의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쪽에서 여전히 올해 매출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바뀔 것이다 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올해 그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주가가 한번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부각받으면서 1월달 초반 마지막 때 주가 강한 변화가 좀 이끌어졌죠. 그러면서 13,000원대 부분까지 이어졌다가 오히려 좀 약간 좀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들. 그런데 만약에 좀 실망감이 컸다고 한다면 주가가 11,000원대 이하에서 빠르게 하락한 뒤에 바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꾸준하게 지금 다시 위쪽을 타진하는 모습은 작년에 대한 실적과 올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커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스마트폰 전략들이 삼성전자에서 좀 다양화된 전략, 그러니까 즉 어떤 저가 핸드폰부터 고가 핸드폰까지 좀 다양한 전략들이 좀 펼쳐질 걸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어떤 매출 흐름들은 좀 떨어지지 않을 거고 거기다가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박스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한 13,000원대 부분부터 약 한 11,500원대 이 사이를 박스권의 상향 부분을 좀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좀 커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짧게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부근을 시도하는 가격대인 13,500원대로 일단 목표가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여기서 탄력들이 확인이 돼야 주가 흐름들이 좀 변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1차 목표가는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1,400원, 즉 최근 들어서 보여줬었던 어떤 저가대를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손절을 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종목 장세인 만큼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좀 펼쳐지는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영백 CM인데요. 이 회사는요, 이 스마트폰용 이 진동 모터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이 진로가요, 웨어러블 기기나 의료기기 등 이 제품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2월 16일 월요일 기준으로 한 주당 11,900원을 보이고 있는 주입니다.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11,400원까지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부장님, 두 번째 종목 소개도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좀 스마트폰에서 좀 한 스마트폰 하신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실 만한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슈피겐코리아라는 회사인데요. 상장도 작년에 했었죠.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했었을 때 가격이 약 한 4만 원이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주가가 14만 원대 근처까지 왔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빠르게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부각을 받을 때는 일단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케이스나 스마트폰 관련돼서 앞에 액정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에 많이 생산되는 회사인데 스마트폰 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의 네, 외부 케이스 같은 경우 갖고 계시죠? 네. 어디 거세요? 라고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고, 예. 근데 보통 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슈피겐코리아가 담당하는 부분이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좀 싼 데 가게 되면은 보통 몇천 원대 안 하는 어떤 그 외부 기기를 보호하는 이런 그 소위 껍데기라고 그러죠. 예, 스마트폰 껍데기. 네. 네,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쪽에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나 아니면 저가 업체 때문에 이 공약 때문에 좀 잘 될까라고 처음에는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 부분을 발표를 하는 거 보고 아,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뀌는 그런 입장으로 선회를 한 상황들인데요. 네. 특히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정점입니다. 어떤 그 스마트폰 성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어떤 성장세는 정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정체가 되는 부분들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좀 다양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가 모델부터 고가까지 다양해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아이폰이 돌풍도 일어나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이끌어지면서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이런 이제 슈피겐코리아가 나오는 어떤 그 모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변화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통 쓰시던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한번 쓰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쓰던 메이커 그리고 지금까지 써왔던 메이커가 이게 좋다라고 생각되면 그쪽으로 많이 고착화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핸드폰은 바꿔도 핸드폰 케이스는 지난번에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 라고 되면 그쪽으로 많이 또 쓰는 경향들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고가대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좀 저가 때보다는 좀 충격을 잘 소화하고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의 흐름이나 실적 흐름들이 좀 더 좋아지는 경향들이 좀 더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스마트폰은 정체가 돼도 스마트폰 액세서리는 정체가 되지 않는다란 어떤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고 그런 트렌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작년에 실적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특히 지금 보통 한 100억대 순이익을 2012년도, 2013년도 보여줬던 모습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 400억대 순위까지로 빠르게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떤 그 아이폰의 특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이 그 교체 수요가 나올 때 그에 따라서 같이 이어졌던 변화가 좀 크다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한 500억대 정도 순이익으로 실적도 계속 개선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한 8천억대 부분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 여전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빠른 실적만큼 주가도 반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재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성장하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유보율이 2000%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00%가 넘는 유보율을 봤을 때 오히려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면서 어떤 그 충분한 유보율을 어떤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특색 있게 본다고 한다면 작년부터 좋아졌던 실적이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한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한번 흔들렸을 때 한번 사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담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13만 5천 원대 부분 정도까지 한번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부분이면은 한 번쯤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한번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약간 13만 5천 원대 기준 정도로 해서 한번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다음 저항대 한 15만 원대 부분까지는 한번 좀 끌고 가셔도 될 만한 모습들이 아닐까 싶고요. 작년에 실적이 좋고 올해까지 실적이 좋은 모습들이 확인이 돼 간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같이 반응을 하는 관점들 이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12만 원대로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부분이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쪽으로 일단 가는 종목 쪽에 달리는 종목 쪽에 한번 비중을 좀 더 실리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해당 종목도 이 PC나 스마트폰, 이 케이스 같은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 관련해서는 작년에 상장 이후에 이 계속해서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2월 16일 기준으로 한 주당 13만 8,500원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까지 생각하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종목 같이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여행지와 함께 두 가지 종목 다 알아봤는데요. 자, 부장님 오늘 방송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요. 혹시 네. 더 이 첨언하실 말이나 또 좀 말 못했던 부분 있으신가요? 말을 그렇게 많이 시켜놓으시고 더 첨언을 시키라고 한다면은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말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많이 했고요. 일단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한 1, 2월 달 때 어떻게 보면 2015년도 빠르게 지나왔죠. 벌써 한 달 지났고 그리고 또 그러게요. 저도 참 이번에 설을 맞이해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휴가 긴 이 민족 대명절 중에 설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동안 걸어왔던 이 시간들을 약간 되돌아보면서요. 벌써 2015년도 2월이 다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한 달 지났는데 그건 너무 좀 빠른 거 아닙니까? 예. 네, 1월도 가고 2월도 가고 벌써 이 두 달이 다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시간 빠르다 싶었습니다. 네. 6분의 1 지나가는데 그만큼 나이도 한 달, 두 달 먹어가니까 그때 이제 좀 무슨 말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차분하게 정리도 하시고 네. 그러시면서 이제 남은 인생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남은 인생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설날인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했던 거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오랜만에 친지들 그리고 가족들 보시면서 한번 좀 풍족한 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이런 가운데 또 상대적으로 좀 여유도 있습니다. 좀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럴 때는 항상 평소에 못 하셨던 거, 네. 보통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책이나 음악, 영화, 또 미술. 아까 미술 이런 것들 좀 약간 좀 감성을 좀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걸로 한번 좀 채워가신다고 한다면 이번 연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여행지가 이 설에 가볼 만한 곳 해서 이 수도권 주변의 궁이나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 소개해드렸는데 이 서울에서 이 설날을 보시는 부장님은 어떻게 소개해드린 데 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사신방송이라고 다 얘기 드렸었는데 네, 다 가볼 예정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거의 유사한 그 근처에 다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가볼 예정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뭐 도서관도 가서 한번 또 오랜만에 책도 좀 보고 그러면서 좀 약간 좀 시간을 좀 멈추는 그런 휴일을 좀 지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 헐레벌떡한 한 달 반이 아니었나. 그래서 2015년도 나머지를 또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는 재충전이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저를 다독이고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여유 있는 명절 보내실 것 같네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설에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곳 함께 가보시면서 이 풍성한 이 설날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행지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